계속해서 첨단 재생 바이오 관련 법제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의 시간에서 그 재생 의료가 무엇이고 또 첨단 재생에 대한 개념 및 첨단 재생 의료 기술의 발전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그 관련 의료 기술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들이 어떠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할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제정하게 되었는지까지 그 이유를 중심으로 보다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앞의 시간에서 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의 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 바이오 업계가 큰 도약의 전기를 맞았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승인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이 관련된 그 연구 개발이나 제품 출시에 있어서 많은 한계들이 있었고 또 제한이 있었습니다. 즉, 이 법령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본이나 미국 등 소위 말하는 첨단 재생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관련된 법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첨단 재생 의료 기술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첨단 재생 의료 기술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미 2016년부터 제기되어 왔었고 상당 부분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오늘날 드디어 5년 만에 소위 말하는 첨단 재생 바이오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서 이제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이 바이오 의약품 내지는 첨단 재생 의료 기술은 그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련된 첨단 재생 의료 기술의 발전 내지는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의 주요한 내용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관련된 내용들을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는 알면 되겠습니다. 즉 이 관련 법제가 있고 이 법제에서 주요한 내용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면은 오늘의 제 강의의 효과는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첨단 재생 바이오법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 바이오 융복합제제, 이종 이식제제, 이종 이식 융복합제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신이나 바이오 시밀러는 여기서 말하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아니고 일반 바이오 의약품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포 치료제라는 것은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 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얘기를 하고 다만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 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의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총량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라는 것은 유전 물질의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투여하는 것으로서 유전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또는 유전 물질이 변형 도입된 세포를 함유한 의약품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공학 제제는 조직의 재생, 복원 또는 대체 등을 목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의 공학 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하고, 첨단 바이오 융복합제제는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 제제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의약품을 말하고, 다만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첨단재생 바이오법은 바이오의약품의 품질 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 신속한 제품화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세포처리 시설, 인체세포 등 관리업, 제조, 위탁 제조 판매업 등의 업종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리업에 허가 없이 의약품 제조업자가 원료를 채취 및 처리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첨단재생 바이오법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첨단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첨단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을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 등을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는 경우에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 등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로부터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예측되는 결과 및 이상 반응,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된 동의서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연구계획을 작성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체세포 등을 채취하고 이를 검사 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세포 처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세포 처리 시설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체세포 등의 채취 절차 등과 첨단재생의료 세포 처리 시설의 장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는 세포 조직 기증자의 병력조사 등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기증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식별 표시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허가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세포 처리 시설, 인체세포 등 관리업, 제조업, 위탁 제조 판매업 모두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중에서 첨단재생 의료안전관리기관을 지정해서 첨단재생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안전성 모니터링과 이상 반응 보고, 첨단재생 의료 임상연구, 장기 추적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조업자가 제조한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 품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조업자 및 제조관리자의 제조관리에 필요한 의무 등도 정하고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체세포 등을 채취 수입하거나 검사 처리하여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의 준수사항도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줄기세포 또는 동물의 조직, 세포를 포함하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나 투여 후 일정 기간 동안 이상 사례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장기 추적 조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 장기 추적 조사와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종합적 정보, 기술의 지원을 위하여 첨단 바이오 의약품 규제과학센터를 설립하거나 관계 전문기관 등을 규제과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제과학센터의 자료 요청 권한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규제과학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개발 중인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허가, 심사의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하여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보고와 검사 등에 필요한 지시 권한,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인체세포 등에 대한 해수, 폐기 명령 권한, 시정명령 및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 정지 권한, 업무 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권한 등 감독 등에 필요한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서 정하고 있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도에 관한 정립은 다른 외국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다소 늦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은 2007년대, 일본은 2013년, 미국은 2016년도에 바이오 의약품 관련 제도를 마련한 바가 있고, 이런 제도적 기반을 통해서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첨단 바이오품에서는 가장 활발한 분야는 세포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존의 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관련된 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서 규정된 규제가 분명하지 않았던 시기에서 허가받은, 소위 말하는 기존의 세포 치료제 또는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서 이제는 새롭게 그것을 맞출 필요가 있다.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제 첨단 재생 바이오 관련 법제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2016년도에 21세기 치료법을 시행을 했고, 여기서 이제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1세기 치료법에는 첨단 재생 의료의 범위를 세포 치료, 조직공학 치료, 임체세포와 조직공학 제품, 치료법과 제품이 동시에 사용된 복합 제품 등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재생의료에 속하면서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증상을 치료하고 예비 임상 등으로 미충족 의료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로 지정되면은 FDA의 신속 승인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고, 21세기 치료법이 발의된 이후에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 지정 시청 건수는 매년 30건 이상이고 승인 건수는 전체의 3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가 이제 신설되기 전의 재생 의료는 소위 말하는 혁신 치료 지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첨단 재생 치료제 지정에 따른 혜택이 소위 말하는 BTD와 유사해서 첨단 재생 치료제의 활용도에 의문이 있었으나 첨단 재생 치료제의 신설 이후에는 신청 건수와 신청 건수가 기존의 BTD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업들도 이러한 신설된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2007년대에 소위 말하는 ATMP라는 첨단 의약품 특별법을 통해서 재생 의료를 제도화했습니다. 이 첨단 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을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들을 규제하고 있고,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해 살아있는 유전자, 세포,
조직 등을 인간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재를 첨단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의약품의 범위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유전자 치료제나 세포 치료제, 조직공학 제제, 융합첨단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첨단의약품 허가는 유럽의약청이 담당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시판전 의사의 책임하에서 치료 목적으로 환자 맞춤형 첨단재생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병원 면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고 특례 제도가 남용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6년 신속 승인 제도로 인해서 프라임이라는 것이 적용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도 지원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규제 정비 전까지는 자유진료 또는 비상업적 임상연구를 허용했고 이것은 재생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유진료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동의하에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 밖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형태 소위 말하는 허가 외에 사용 처방이 가능한 선진의료제도 또 일정한 요건 하에서 미승인 의약품을 사용하는 고도의료제도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양한 경로로 재생의료를 시도하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빠르게 임상을 적용해왔고 소위 말하는 역분화 줄기세포로 인해서 일본은 노벨상을 수상하는 이런 영예도 이제 얻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분화 줄기세포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용화 측면에서는 일본도 역시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것은 이제 부실한 자료 축적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증거되어 왔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환자의 안전 보장과 유효성 자료 축적의 요구가 커졌고 이에 따라 일본도 2014년에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첨단 재생에 관한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개정된 제도는 미검정 치료가 가능했던 자유진료를 중단하고 치료 계획 사전 검토 및 승인 절차를 통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 재생의료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추정되는 시점에 조건부 시판을 승인해서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동일한 치료가 신청인에 따라서 의료기술 또는 의약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구용 재생의료기술과 시판의약품을 구분하는 데는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첨단 바이오 재생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국내 첨단 바이오 업계 수준은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계 등에서는 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제정되면서 소위 말하는 제도적 생태계가 조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는 곧 바이오 의약품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